첫 번째 상은 대추예요. 대추는 홀수로 7, 14개, 15개. 그래서 이렇게. 이 홀수로 되도록이면 대추를 놓는 것도 좋지만 이게 천부경술이 81수리로 인해서 29개를 놨어요. 29개는 모든 게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해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항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요. 왜 동쪽과 서쪽을 나누냐면 여기서 동쪽과 서쪽의 차이점은 신이가 있는 곳이 무조건 북쪽이에요. 예. 자청룡이 이게 동쪽이고 우백호가 서쪽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측이 서쪽, 좌측이 동쪽이에요. 예. 그래서 공자님은 항시 동쪽에서 앉으셔서 서쪽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항시 상석이라 하면 북쪽이 첫째 상석이에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뭘 가리킬 때는 동쪽이 항시 상석이에요. 3개예요. 밤을 놓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밤은 뜻이 깊어서 그래요. 대추가 깊을까요? 밤이 깊을까요? 밤이 깊을. 14. 만약에 21를 놓게 되면 여자가 집안을 매겨 살리는 집안이 돼요. 이게 천부경수에서 나오는 21백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25은 오행이 처음으로 오를 맞이했다 해서 오행이 5개가 된 거예요. 이걸 최고의 수로 쳐주는 거예요. 네. 대추는 씨가 하나 있어서 하나가 있어요. 대추 씨 2개, 3개 본 거 있으세요?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왜 하나일까요? 임금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대추는 영의정이에요. 영의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씨가 하나라 양을 상징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대추는 뭘 상징할까요? 그러면 여자. 예, 그러니까 대추는 양.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양과 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추는 양, 밤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추는 씨가 하나라 남자. 그 다음에 밤은 쩍 벌어지는 게 여자와 같다 해서 그리고 그 속에 꼭 3개가 들어가 있죠. 밤이. 그래서 꼭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애를 셋을 낳아. 그래야지 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둘라면 여자가 아니에요. 셋을 낳아야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셋 되신 분 계시죠? 그분은 이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셋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제사의 자격이 떨어져요. 꼭 꼭지를 따야 돼요. 단감 같아요. 예. 원래 단감이 없으면 저기감으로 해도 돼요. 일반 꽃감이요. 예. 꽃감은 없으니까 꽃감을 한 거지. 만약에 생감이 있으면 생감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 꼭지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도 다 날려줘야 돼요. 이렇게 다 따줘야 돼요. 이렇게. 모든 유교에서 근본이 뭔지 아세요? 상례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공자가 가장 먼저 배운 게 공자님께서 먼저 배운 게 상례를 가장 먼저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5살에 이미 상차림을 하고 노르셨거든요. 그것을 이 선비가 보고서는
공자는 나중에 큰 예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공자님 예언집은 제가 유교 약사생물사에 보면 공자편에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요. 공자님이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사항들. 그런데 흔히 말할 때 영의정, 좌의정, 삼정승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조금 국학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학에서 그걸 제대로 못 했어요. 하나는 다 깎아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거는 드시라는 의미에서. 예. 아니, 껍데기 있는 거 드리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껍데기 없는 거 딱 드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제사상은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처럼 지내라.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지내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그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든 과일은 다 하나는 다 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나머지는 의복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시선할 때 드시라.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되겠죠.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배. 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녀. 그럼 아까 다산이라고 얘기했죠. 감은 이 자체적으로 중심. 모든 과일의 중심이 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과일의 영양소가 최고 높은 건 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감을 많이 드시면 목이 건강해지세요.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게 영양이 가장 높은 거는 드시게 되면 변비가 생기고 이해하시겠죠? 과일을 넣을 때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시 아래부터 먼저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을 살 때는 항시 색깔이 맑은 걸로 사야 돼요. 색깔이 탁한 걸로 사면 안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걸로 사야 돼요. 여기도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선조님들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소화제. 예, 소화제로. 옛날 어른들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바로 소화제를 같이 겸해서 드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상이 과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배는 소화제로 노는 거예요. 왜? 감도 노란색, 배도 노란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잖아요.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영양의 문제지 영양이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사과도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사과 사는 방법 아세요? 첫째, 어렸을 때 서리를 많이 하면 사과를 기가 막히게 선택해요. 이거 엄청 맛있는 사과예요. 맛있게 생겼. 첫째, 만졌을 때 꺼끌꺼끌한 거. 네. 맞아. 오돌도돌. 껄끄러운 거. 그게 진짜 맛있는 사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근데 음식을 올릴 때요. 예. 음식이 그 차려지는 대로 예. 정해진 위치에다 그냥 막 갖다 놓는 것만 제가 봤는데 예. 차례차례 순서대로 앞줄부터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첫째, 모든 유교의 근본이 또 뭐라고 보셔요? 질서가 아니에요? 순서. 아니, 순서도 아니에요. 힌트, 짬밥. 이게 서열. 유교는 철저하게 서열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무슨 서열이 필요해, 신이 무슨 서열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옥황상제하고 사대문을 지키는 사대천왕하고 서열이 같겠네요? 틀리죠? 예. 바로 유교는 무조건 서열 중심이에요. 종교도 무조건 서열을 중심으로 나가야지 서열 없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종교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완벽하게 지켜지려면 서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올리시는 맨 앞줄이 제일 서열이 낮은 음식들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음식을 드실 때 가장 그 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맨 서열. 나중에 먹는 음식이요? 예, 그래서 조상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드는 음식부터 예. 올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은 먼저 가장 귀한 음식부터 먼저 앞에다 놓고 드셔요. 저희 산 사람들 먹을 때는 예, 주식부터 먹고 나중에 후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식을 드시고 네. 후식을 드시는 거예요. 후식은 과일, 과자들이 다 후식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 약과 선택할 때는 겨울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저겼을 때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 돼요. 약과를 살 때는 이렇게 봤을 때 기름기가 넘치면서 이 속이 투명해야 돼요. 여기 속이 보셨죠? 예, 투명하고 잘 튀겨진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서 그 물엿이 속까지 쭉 먹은 걸로 사야 돼요. 약과는. 그러니까 그 간혹 가다 보면 돈에 낀다고 그 막 싸구려 사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도 틱틱하고 이런 거. 제사 음식은 절대 돈에 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제사 음식 살 때 누가 사러 가야죠? 뭘 본인이 사요. 여자는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수 음식 살 때 나올 거요. 왜 여자들이 사면 안 될까요? 깎으니까. 예. 여자들이 사면 재수 없게 꼭 깎아요. 아이고, 그런데 신랑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깎아달라고 그래. 더 줘요. 덤으로 더 줘요.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까지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파는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선조님들은 제사를 지낼 때 목욕제계를 하고 몸을 청결히 하고 부정 타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항시 주변 사람들한테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줘야지 애들이 다 이거 하나씩 갖고서 다 저만치 가요. 최고 애들이 좋아했던 게 옛날에는 약과였었어요. 근데 왜 동그라미 거 빨간 거 그거 왜 빨간 거를. 아, 그거는 실제 사탕을 누가 올려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거기 꼭 있더라고. 그게 언제서부터 올라가려면 일제시대 때부터 올라가요. 안 놔도 되는 거기다? 예, 그걸 왜 넣는데요? 그 조선식 이게 음식 정해질 때 사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놨지. 바로 없는 걸 왜 놔요? 그거 꼭 못하는 거. 그 설탕으로 만들고 그 이쁘장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 그 사탕이 너무 좋았거든요. 알록달록해. 이게 옛날에 밀가루로 했을까요? 찹쌀로 했을까요? 다 찹쌀로 했어요. 원래 저희 집안은 제가 제사 지낼 때 일부러 제사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돈 봉투에다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알아맞히면 그걸 돈을 상금으로 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홀수로 넣는 거예요. 예. 포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꼬리하고 머리가 정확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는 요렇게 넣는 게 맞을까요? 요렇게 넣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여기 살점이 많이 아니 이렇게 잡수. 뜯어먹기 네. 좋게. 조상님이 뜯어먹기 좋게. 살 많은 그래서 살 많은 쪽. 그리고 꼭 꼬리를 넣어야 돼요. 꼬리 나야 돼. 꼬리 넣고 잎도 놔야 돼요. 그건 진짜 하나도 안 잘렸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머리는 용을 뜻해요. 꼬리는 용 꼬리를 상징해요. 힘을 뜻해요. 움직이는 힘.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공자님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운다 해서 이 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시 동편으로 이렇게 이제 삼색나물
먼저 녹색이 먼저 들어가요. 녹색. 그 다음에 고사리. 예. 할 때 서쪽은 함께 아셔야 되는 게 나물. 들에서 나는 나물.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나물. 물에서 나는 나물. 오늘은 이제 시금치 대신 냉이를 올리셨네요. 예. 이 냉이를 올려도 되고 들에서 나는 나물은 그 좋은 것들은 다 같이 올려도 돼요. 배추랑 저쪽이에요. 예, 배추가 녹색인 거. 그래서 동쪽은 항시 자청룡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얀색을 올려요. 그 다음에 서쪽은 우베코, 녹색을 상징해요. 그래서 항시 녹색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은 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사리나 취나무를 올려도 돼요. 말린 나무를 올리면 돼요. 동치미를 딱 드시면 뭐가 생각나죠? 이제 입맛 없는 사람도 입맛을 보게 만들어요.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혜하고 그 진짜 식혜가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혜는 단술이에요. 쌀을 삭힌 것은 식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술. 예, 단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걸 식혜라고 통일이 돼서 사람네들이 언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진짜 식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식혜는 가자미를 삭힌 게 최고 좋은 식혜예요. 원래 가자미 식혜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삭힌 거, 소금과 고춧가루에 삭힌 거.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삭힐 때는 꼭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상해요. 제사 음식에 쓸 수 있는 거, 포로 쓸 수 있는 식혜. 그게 바로 오징어 식혜, 문어 식혜, 그 다음에 나머지 식혜는 다 거의 다 돼요. 새우젓도 되고요. 이 간을 맞출 때 간장간이 맛있을까요? 소금간이 맛있을까요? 간장. 간장간으로 드실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안 넣잖아요. 원래 그 조상들 앞에 소금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귀신을 가라! 이런 뜻이 되고, 간장은. 예, 그리고 소금으로 쪽 빨려들 수가 있어요. 신이. 그래서 이 소금을 절대로 제사상에다 올리면 안 돼요. 그럼 소금 대용으로 뭘 올릴까요? 조기. 조기로 싸서 드시는 거예요. 소금 대용으로. 그래서 제사 음식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영양도. 그런데 요새 맛있는 게 하도 많아갖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 문제가 된 거죠. 제사 음식이 맛이 없어졌어요. 그마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 과거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음식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을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제사 지낼 때 깨워달라고. 제사 음식을 꼭 먹고 싶어 했거든요. 제사도 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왜? 그동안 못 먹어봤던 거를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사 음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스텐으로 왜 한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고 뭐가 없다 그랬는데. 첫째 세균이 없어요. 먼저. 차는지 먼저 올려서. 차은 음식 올리고 식구가 많을 때는 음식을 많이 차려도 되나 식구가 적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차릴 필요는 없어요. 두 소적은 그 3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3개, 5개, 7개. 그 다음에 적도 1개, 육적도 1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2개는 절대 올리면 안 돼요. 항시 홀수로. 그리고 어느 집에서 만약에 돼지고기를 올렸다 하면 그 집안은 조금 의심해야 돼요. 어떤 집안? 쌍놈이냐 양반이냐의 차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이어온 게 아니라
내가 양적인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양반이 되고 양적인 행동을 못 지키는 자는 쌍놈이 됐다, 양반이 됐다, 쌍놈이 됐다, 양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 이제 헤헴하고 그 절개를 그 후손들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항시 아셔야 되는 건 동쪽이 항시 봐줘야 돼요. 동쪽을. 공자님 제자라는 의미에서 항시 머리는 동쪽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저기 한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놀 수가 없죠. 아셔야 되지만 제사를 지낼 때 여자는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시제 때는 여자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집 제사 때는 다 여자들도 지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 시접은 항시 수제하고 이 뒤 잡는 저기가 항시 동편을 향해야 돼요. 동편. 산 사람은 그 유교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식사하실 때. 유교의 가장 근본은 바로 우측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자가 좌측손을 쓰는 사람도 식사할 때만은 다 우측손을 넣어야 돼요. 왜? 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밥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밥 먹을 때 택탁 걸리면 음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는 식사를 이렇게 상을 차리든 뭘 하든 항시 그 예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쪽 손으로 큰 사람이 이쪽 손으로 먹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쪽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이쪽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쌍놈이에요. 이쪽 우측 손으로 먹는 거는 양반이에요. 이쪽 손으로 드시는 분은 산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쪽 손으로 드시는 분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바로 좌측 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처음 상차림이에요.